자, 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학입니다. 자, 오늘 1월 31일, 일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오늘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셀트리온 좀 주봉을 좀 보고 있는데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먼저 뉴스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6일자 뉴스인데, 정부에서 이제 임상 3차 지원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죠. 예전에 2차에서는, 6개 과제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왔던 회사들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녹십자, 대웅제약, 치료제는 3개였고, 그 다음에 백신 관련해서는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 해가지고 6개였는데, 요 3차에 와서는, 2개로 됐죠. 셀트리온하고 대웅제약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셀리드하고 유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저희가 셀트리온이죠. 다들 뭐 2상, 3상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3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거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나중에 뭐 따라오더라도 셀트리온만큼의 효과는 못 내죠. 약물 재창출로 해서 그렇게 유의있게, 그 결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대웅제약이 잘 되면 좋죠. 나라로서도 좋고 대웅제약도 좋고 주주로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재료는 남아있다, 대웅제약이. 그래서 나중에 뭐 단기 매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이 삼상 관련해서 뉴스가 이제 나왔죠. 아, 셀트리온 레키노나주 이제 임상 3상을 이미 착수했고 환자 모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상보다 3.5배 이상 늘려서 한국, 미국, 스페인 12여 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막 이렇게 꼬투리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 결과를 낼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메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31년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이상 327명보다 3.5배 이상 대폭 늘렸다.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나라도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12여 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담당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얘기를 이미 3상은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이상 발표가 난 후에 3상의 환자로 참여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쇄도. 그냥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프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반반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나도 지금 코로나 증상이 좀 있는데 어차피 맞을 거 뭐 참여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모집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이상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요거 빠르게 넘어가면은 3상에서는 뭐 앞서 얘기했던 뭐 경증 부분, 그 다음에 입원율, 사망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는 이제 조건부 허가까지 이제 최종 점검위원회 관문만 남았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한 2월 5일쯤 예정한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분의 그 생산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아마 근데 제품을 생산을 맞춰놓고 나서 연내에 250만에서 300만 명분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매출 규모로 보면은 최소 그냥 200만 명 정도 잡아도 뭐 그때 뭐 개당 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만원 정도만 잡아도 매출로 한 4조 정도 나오는 겁니다. 4조 정도. 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해가지고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후발업자한테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어,
유의미한 이게 약품에 지금 효능이 제대로 된 약이 이제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깔리기 시작하면은 후발업체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라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치료제를 갖고자 아니면 백신을 갖고자 해서 개발하는 건 모르지만은 이미 팔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캐식하고 나오면서 팔리기 시작하는 제품이랑 나중에 후발업체에 들어오는 제품이랑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능이라든지 뭐 하나 이렇게 경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연내로만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은 뭐 타미플루처럼 계속 이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뭐 성공도 그렇지만은 뭐 실패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다른 데서 뉴스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가 뭐 캐나다에서 뭐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러한 뉴스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개인 기관 1월 코스피 역대급 전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개인 투자자는 이달에 무려 20조를 넘게 순매수를 하고 기관은 17조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이렇게 요것만 비교해도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관의 이 매도가 계속 이어질까? 그렇죠? 기관은 어찌됐든 간에 갖고 있는 매도할 물량, 왜냐면은 증시가 상방향으로 쓰면 얘네들은 다시 언제 매수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렇다는 거죠. 저는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뭐 초중반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 20조를 순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68조, 70조를 육박하는 금액이 남아있고,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부동산 뭐 규제다 뭐다 해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왜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메인, 뭐 SK 하이닉스 뭐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반감만 하면서 지켜보면서 기회만 엿보던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가 안정이 됐을 때 확신하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려고 보고 있는 금액들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직도 총알이 남아있고 기관은 총알이 말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외부 변수로서 외국인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옛날이랑은 다르게 포지션 쪽에서는 개인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제는 3,000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만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는 추세가 좀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요 정도 떨어졌어,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어, 그러면 조금씩 들어오겠죠.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매수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면서 그러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어떤 것을 담았나 라는 것을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주간 순매수입니다. 주간 순매수. 자, 1위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1000억이 좀 넘게 1420억 정도 순매수가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지난주에 매매를 진행했다가 지금 거의 본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수급이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장이 전체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지금 나왔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넷마블도 있고 뭐 LG SK텔레콤, LG생활건강 이거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한 주당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LG 생활건강을 한 주씩 이렇게 담아가다 보시면은 연말에 진짜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쪽 보면은 기관은 좀 다르죠. 기아차를 거의 1500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기아차,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양매수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나머지는 밑에 보시는 것과 좀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 게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기 매매의, 어떤, 성격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승부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이죠. 금요일날 종가 매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뭐, 장이 월요일날 개파락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올 때 밑꼬리 매매 저 밑에서 감에도 되어 들어가가지고 반등 단기 반등에서 올라온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뭐 이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 개인들은 개인 순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순매도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잠깐 올랐다고 다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위아래로 이제 기회 주니까 본전 왔으니까 팔아, 본전 왔으니까 팔아. 제가 말씀드렸죠. 다 물량 내놓고 갔습니다. 신용으로 단타고서는 다 물량 내놓고 갔어요. 넷마음을 그 다음에 한미약품, 네이버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LG 생활건강처럼 요런 종목들은 개인들은 다 뱉어놓고 갔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약 480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KMW도 제가 지난주에 조금씩 좀 모아봤는데 아직 재미가 없어서 크게 지금 반등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좀 보고 있고 펄어비스는 지금 신고가 나왔고 MC넥스도 요즘 좋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 보면은 기관 쪽 순매수 1위 오스템, 이거 오슬람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가지고 제가 종가 매매에서 월요일 날 만약에 개파락 했을 때 밑꼬리 라인 잡고 해가지고 해볼 만한 게 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2월 5일부터 해서 수소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발의가 돼서 적용이 되는데 수소 관련주 잘 봐라. 수소 관련주, 상하 프론테크,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가 매매 영상에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릭스도 있죠, 바이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2차전지,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그 투자죠. 게임주 관련해서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관은 약간 단기 매매 성격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매도는 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 다 뱉어내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KMW도 그냥 뱉어내서 나가고 레고캠 바이오, 에코프로, 뭐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일단 수급 동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간 코스피 순매수 외국인 지난주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지난주만 좀 봤을 때 1위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기아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으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 정도 샀고 그 다음에 KMW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좀 봐주시면은 다음 주에 한번 다른 종목이 좀 밀릴 때 한 번쯤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뭐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 얘네들은 조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애플 관련돼서 그 내용을 재공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되든 변경이 되든 어떤 내용이 확정이 됐을 때 그게 2월 초입니다. 2월 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 기아차는 잠깐 조금 관망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왜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물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그때 따라가든지 매매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대기아차를 급격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다른 종목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차가 올해로 봤을 때는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단지 단기 매매를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 셀트리온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목별 내용을 좀 보면은 자 29일이죠. 그 다음에 28일, 27일 이렇게 있는데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보고 싶은 거는 27일이죠. 이때 약 9만 주 가량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를 지금 봐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보시면은 27일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27일까지밖에. 근데 26일하고 27일하고 이제 보면은 약 9만 주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66만 3,500에서 663만 5천에서 그 다음에 652만 3천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보통 한 수요일 정도 업데이트 하는 건데, 그러면은 28일하고 29일자가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물론, 이렇게 잠깐 했다가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 약 40만 주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이 좀 그래도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2월 달 동안 다음 주 확인만 하면은 어떻게 될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이죠. 여전히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2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게임 스타기니 뭐니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뉴스는 뉴스로만 그냥 보시고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되고 혹시 밤에 거기 가셔가지고 새벽에 서약물 먹어보시겠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냥 없으셨으면 해요. 저도 잠깐 봤는데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좀 이렇게 다치지 마시고 물론 서약물 잘 마셔가지고 이게 건강이 좋으면 좋은데 잘못 마시면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리그니까는 그렇게 해서 놔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항상 그로 인해서 이런 공매도 쪽이 이슈만 된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셀트리온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1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은 더 몇 군데, 맥점이 좀 있지만은 가장 단기적인 맥점으로 보면은 12월 25일입니다. 이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보면요. 자,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12월 25일입니다. 38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날도 들어오고 물론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여기도 50만 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위로 계속적으로 사들이면서 마지막까지 12월 7일까지 사들인 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역시 외국인이다. 외국인.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기관도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다른 쪽 지금 저기에 잡힌 그 창구만 외국인 창구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른 쪽 물량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지만 셀트리온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하락하는 구간이죠. 이때 나오는 거 보면은 보시죠. 이 이후로 계속 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잡고 있다. 셀트리온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올라왔을 때 27일부터 9만 주 들어오고 28일 날 목요일이죠. 여기 3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장중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만 주가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만 주가 넘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한 5만 주를 덜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따라 덜어내고 혹시라도 월요일 날 조금이라도 더 밀리면 밑에서 살려고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 정도에 와 있고 저희는 이제 예전에 저가를 왔었던 30만 7천원 전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다시 여기까지 올 거냐 아니면은 어제 저가였던 31만 6천원 정도를 지지해주고 올라갈 것이냐 그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물량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깐 이러한 매도 물량이 찍힐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찍혔으면 그래도 방향성 튼 게 아닌가. 여기에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다시 방향성을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좀 굉장한 마냥 물량을 좀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그려지지만은 그럴 확률보다는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는 이제는 월요일날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의 하락을 할 때 같이 해서 조금 내렸다가 밑꼬리 달고 이렇게 여기에서 밑꼬리 이렇게 달아주고 난 다음에 어디일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러한 캔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혹시 그래서 내가 분봉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기준봉 하나 잡고 매수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한 볼만하죠. 분봉으로 봤을 때 하락 밑꼬리 달고 밑꼬리 다네. 그 다음에 이러한 양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얘가 내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양봉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홀딩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양봉을 하나 기준을 잡았는데 얘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그때 샀던 물량을 좀 아예 다 덜어내시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가 또 이러한 양봉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가 깨지지 않는 한 나는 매수를 해서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양봉이 하나 발생했다고 해서 시가로 막 이렇게 위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발생하고 나면은 여기서 밑으로 거세요. 밑으로 주르륵 거시면은 걸리는 만큼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걸리는 만큼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저가가 깨진다고 하면은 나는 손절하겠다. 그러한 마인드로 하시면은 크게 손실 없이 좀 낮은 단가로 해서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날 대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볼게요. 큰 그림. 큰 그림으로 좀 보면은 여기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셀트리온의 공매도 상환이 굉장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 공매도 상환이 굉장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 셀트리온이 원래 공매도가 지금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2배 정도가 많았는데 작년에 그렇게 50%를 이미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상환이 이루어졌다. 많은 상환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지금 50%나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죠. 이것을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보면은 한 요 정도 중심선이 나옵니다. 위로 대략 지금 얼추 맞지 않습니까? 방향선 맞고 그 다음에 하단도 어느 정도 대충 맞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요 정도 지금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루 이틀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음 주에는 이 35만원을 탈환을 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35만원을 탈환을 해서 요 윗라인 요 윗 밴드에서 놀아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박스권에서 놀아야 된다.
35만원 이상, 38만원, 이하 정도, 뭐, 그 박스권 안에서 놀아줘야지 점차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탈환하는 게,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여러분들이 뉴스로만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좀 더 이렇게, 차트의 분봉이나 아니면 주봉, 월봉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 부분을 체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내용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말고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볼 만한 거, 오스템 임플란트, 상하 프론테크, 얘는 좀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 1등 주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단타로 한 번씩.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락장에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손 놓고, 바라만 보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제 영상 와주셔가지고 봐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